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자, 지질권은 학원 거리절에 보내버리세요. 민법 이론 강의 딱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민법 교재의 세 종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진행하는 게 합격서 요약집이죠. 다음 좀비 기출 문제집 있고, 이 PPT 내용을 필기할 필요 없이 이 교재로 볼 수 있는 강의 노트 세 종류가 있고, 이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 꼭 문자로 보내세요.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잘 적어주세요. 특히 교재 과목도 적으세요. 뭐 민법인가 중개사법, 그리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 36강의입니다. 이제 계약법 총론 끝났고 강론이죠.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 계약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계약 하겠습니다. 자, 합격서는 85페이지죠. 합격서 85페이지. 그리고 강의 노트는 상단에 써드리죠. 226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563조 매매 의의가 있습니다. 자, 매매는 당사자 일방, 당사자 일방이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자, 이전합니까? 이전할 걸 약정합니까? 이전한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은 매수인이 반드시 금전에 한합니다. 금전이 아니면 다 교환이에요. 대금을 지급합니까? 지급을 약정합니까? 약정하죠?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파트 매매했다 말이 돈 주고 등기했단 말이 아니죠. 돈 주기로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했다는 거죠.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타인권리 매매가 유효가 됩니다. 즉, 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X를 을에게 팔았습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죠. 근데 X는 갑 소유가 아니라 제3자 A 소유예요. 갑은 자기 거 팔았나요? 타인 거 팔았나요? 타인 거, 이게 타인권리 매매인데 이거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매매했다 말이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아니죠.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 을은 대금 지급을 약정하죠. 그럼 갑은 X를 을에게 넘기기로 약정했죠. 그럼 자기가 아니더라도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만으로 성립하니까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하게 됩니다. 낙성계약이에요. 다음 567조에서 본절이 지금 매매죠. 매매. 그 매매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해서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할 매매 규정은 교환이나 임대차에 준용해서 함께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서설에서 이제 566조가 있어요. 상단에 법조문이 있죠. 합격서 85페이지 상단에 법조문이 있습니다. 566 매매 기업 비용 부담인데,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장 쌍방이 균분의 부담이야 공평하죠. 근데 지금 매매까지는 다 임의규정이에요. 매매까지 다 임의규정.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임의규정이라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85조 동일기한 추정이 있어요. 자, 이런 말이죠. 갑에 X가 있고 을과 매매했는데 매도인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행기를 6월 15일로 기한을 정했는데 을은 안 정했대요. 그럼 을도 같은 날 해야 주고받아야 공평하죠. 그래서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 을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인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같이 해야 공평하죠. 586조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인도 장소죠. 인도 장소에서 이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즉,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예를 들어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요. 그럼 돈 어디서 줘요? 마트가 인도 장소. 마트 발음 좋죠? 마트 인도 장소. 마트에서 돈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임의규정이라 반대특위가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100개를 주문해요. 그럼 마트에서 집에 배달해 줄 수 있죠? 그럼 집에서 돈 줄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 특위가 없으면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금이죠. 계약금은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부하는 건, 자, 가계약금이 아니에요. 우리 실생활에 가계약금 주고받기도 하죠. 그거 아닙니다. 진짜 계약금을 공부합니다. 그럼 계약금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듣는다 생각한 게 나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생각과 제 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틀렸을까요? 그쵸, 여러분이 틀렸겠죠. 오늘 처음 듣는다, 그게 낫습니다. 자, 그럼 계약금 법조문은 565조 딱 한 개 있고 나머지는 다 약정이나 판례에 따릅니다. 그럼 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하는 돈, 그 말이죠. 먼저 1항 매매 당사자 일방, 당사자 일방이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 그랬는데 대부분 다 금전이죠. 그러니까 물건이 틀렸다가 아니라 다 금전이니까 그냥 금전을 읽어요. 금전을. 그 다음 다 계약금으로 주죠. 보증금 명목으로 거의 안 주죠. 그러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그냥 보증금 빼고 읽어요. 그럼 계약금으로 상대방이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여기까지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자, 매매 당사자 일방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전을 계약금으로 상대방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 그 다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 없는 한, 그 다음 말 중요하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가 준 사람 매수인은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가 받은 자 매도인은 배액을 돌려줘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는 지금 계약금 해제나 해약금 해제를 말합니다. 그럼 1항은 누가 잘못한 거 아니죠? 이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해제가 아닙니다. 바로 전 시간에 법정해제 공부했죠. 법정해제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일 때 하는 게 법정해제고, 지금 해제는 누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2항 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이에요. 바로 전 시간을 공부했어요. 이 손해배상 규정은 1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항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누군가가 채무불이행을 해야 돼요. 여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이 해제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계약금을 물건이 오가야 된다. 계약금 100% 지급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고, 다음 매매나 임대차의 종된 계약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가액이 X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10억에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매매계약과 별도로 계약금 주고받기로 별도로 약정하죠. 그걸 계약금 합의할 수 있죠. 통상 거래금액의 한 10% 정도 정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하기 나름이에요. 1,000만 원 정할 수 있고 5천만 원 정할 수 있고 2억을 정할 수 있죠. 둘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통상 거래금액의 약 10% 정도 정합니다. 1억으로 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건 요물계약이라 매수인들이 1억 100% 다 가액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립합니다. 근데 매수인이 1억 중에 7천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7천만 원. 그리고 우리 그래요. 나중에 우리 값 7천만 원 너 가져. 내가 7천만 원 포기할 테니까 매매계약 해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해지 될까요? 우리가 갑이라면 7천 원 먹으면 되고 다시 팔면 되니까 7천 생겼다고 기분 좋아할 겁니다. 근데 제가 갑이라면 너 3천만 원 더 내놔 그래요. 너 3천만 원 더 내놔. 너 1억 다 내놓고 그 1억을 포기해야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7천 포기해도 우리는 해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값도 이거 배액, 실제 받은 돈 7천의 배액 1억 4천 주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요물계약이라 1억 다 안 보냈죠. 그럼 지금 계약금 계약이 성립도 안 했습니다. 성립도 안 했으니까 아까 565조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주계약, 매매나 임대차 같은 거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주고받은 7천만 원이 아닙니다. 7천이 아니에요. 약정계약금 1억이 기준이고 실제 받은 7천이 아닙니다. 다시 원칙을 기억하세요. 원칙 둘 다 해제 못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7,100, 1억 4천이 아니에요. 약정계약금 1억의 폐액인 2억을 줘야 예외적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물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학교역서 85페이지 85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요물계약 있죠? 지금 이 내용이에요. 기억 보세요. 기억. 계약금 계약은 금정이타 유가물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지금 전부 지급하지 않았죠.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죠. 아니하므로 당사자 둘 다이므로 주계약, 매매나 임대차 해지할 수 없다죠.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니은 계약금 일부 여기 일부 7천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자 표현을 보세요.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원칙 둘 다 해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해약금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7천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1억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 지급받은 금원 7천의 100, 1억 4천, 1억 4천을 상환 돌려준 것으로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이 종된계약이죠. 다음 다시 이제 가백의 토지가 있어요. 우리가 10억에 매매했습니다. 6월 1일 날 계약금 1억 정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계약금 100% 다 지급했습니다. 그럼 드디어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그러니까 이제 565조 해제도 가능하고 이와 전혀 별개로 계약금을 주고받은데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죠.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해약금 해제 565에서 당사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둘 다 해제 못하기 때문에 이행 착수 전까지 교부자 매수인은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2억을 상환, 을돈 1억과 갑 내돈 1억, 2억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계약금 해제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10억에 매매하고 계약금 1억을 갑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행기가 한 달 후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럼 지금 7월 1일 한 달 남았죠. 이렇게 계약했는데 이제 둘이 헤어졌죠.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토지가 계속 1억씩 올라요. 눈만 뜨면 1억, 눈만 뜨면 1억 오릅니다. 지금 7월 1일 한 달까지 기다리면 약 30억 이상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갑과 을 둘 중에 누가 쓰러질까요? 갑이 쓰러지죠. 안 팔아야 했죠. 갑은 지금 이혼당하려고 그래요. 그러죠?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갑이라면. 자, 우리가 갑이라면 빨리 우리에게 2억 주고 해지한 게 낫죠. 2억 주고 해지하면 1억만 손해보죠. 지금 매일 1억씩 오릅니다. 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도인일 때 매수인 통장번호 압니까? 매수인은 매도인 통장번호 알아도 매도인이 매수인 통장번호 아는 거 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전화했죠. 야, 을, 너 뉴스 봤니? 내 토지 대박 나서 내가 2억 줄 테니까 통장번호 일러줘 그래요. 그럼 우리 뭐라 할까요? 알았어. 전화 끊습니다. 전화 끊고 있는 통장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야겠죠? 지금 2억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주의하실 거. 카카오 없애세요. 통장만 없애지 말고 카카오 없애시라고요. 카카오로 송금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2억을 주고 싶은데 을이 수령을 거절합니다. 그럼 갑은 꼭 을 이름으로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요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그냥 2억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꼭 매수인 이름으로
2억을 법원에 공탁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반대로 우리가 을이라면 지금 토지 엄청 잘 샀죠. 지금 30억 오를 토지를 산 겁니다. 로또보다 더 낫네요.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행 척수하면 되죠. 을이 먼저 이행 척수하면 갑이 해제 못하는 거죠. 그럼 매수인이 할 이행 척수란 매매대금 보내면 돼요. 중도금 일부라도 보내면 을이 이행 착수했기 때문에 매도인은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빨리 하는가 시간싸움이에요. 자, 이번엔 반대로 10억에 매매하고 계약금 1억 주고받았죠. 근데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토지가 1억씩 떨어져요. 약 10일 지나면 이 토지 누가 줘도 안 가져요. 예를 들어 이 지진 나서 토지가 계속 갈라져요. 지진이 계속 눈만 뜨면 갈라지고 눈만 뜨면 더 갈라지고, 그럼 이 토지 짝짝 갈라졌죠. 좀 도망가야지. 자, 그럼 이제 누가 쓰러져요? 갑을. 을이 쓰러지죠. 지금 을은 10억 주고 그 지진 난 토지를 받아오게 생겼어요. 10억 날리게 생겼죠.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화해서 야 1억 너 가져가고 해지하면 좋죠. 을은 빨리 갑 너 1억 가져가고 해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 끊으면 돼요. 그럼 1억만 손해보죠. 반대로 우리가 갑이라면 쓸모없는 토지 엄청 잘 팔았죠.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빨리 이행 착수하면 을은 해지 못하는 거죠. 그럼 매도인 갑이 할 이행 착수란 매매계약이니까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소재지 인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정해요. 한 군데를. 그 법무사 사무실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등기서를 맡겨놓고 을에게 전화하면 돼요. 야, 을, 어디 법무사 가서 매매대금 놔두고 등기서를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매도인이 할 이행착수 예시입니다. 아무튼 누가 빨리 하는가 시간싸움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이 해제했어요. 이 해제했단 말은 누가 잘못한 거 없죠? 채무불이행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 해제했단 말은 둘 다 이행 착수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둘이 주고받은 게 없죠. 그러니까 원상회복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여기 채무불이행 나와요. 이 두 가지는 어디 나와요? 여기 아래쪽. 위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 이행 착수가인가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해제 못하는 거죠. 자, 그럼 갑과 을이 매매했죠. 그럼 매매의 이행 착수가 뭘까요? 매수인은 중도금 주는 거죠. 매매대금 지급. 매도인은 등기서류 교부가 이행 착수입니다. 자, 그럼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행 착수했습니까? 찍지 마시고 을이 돈 준 거 아니죠? 갑이 등기 넘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설령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행 착수가 아니에요. 돈 준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그럼 이행 착수했습니까? 아니에요. 돈 준 거 아니죠? 이행 착수 아니다. 그럼 셋 다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그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 을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행 착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 매매일을 6월 1일 하면서 중도금 일자를 6월 15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매수인 을이 6월 10일 이전에 중도금 보내버렸어요. 만약 6월 5일 날 중도금 보냈다. 그러니까 갑이 그럽니다. 야, 날짜를 왜 정해서 이 날짜에 줘야지. 6월 5일 날 준 건 이행 착수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해지한다 해서요. 을은 무슨 소리? 아니 이전에 주면 되는 거지. 나는 이행 착수했으니까 갑 너는 해지할 수 없다 그랬어요. 둘 다 뭐 주장이 일응타당하네요. 그러니까 법원에 갔죠. 법원에. 그러니까 판사가 갑에게 물어봤죠. 여보세요 갑. 당신은 사장님이 월급 미리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갑이 미리 주면 받죠 그래요. 그럼 당신은 임차인이 월세 미리 보내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랬어요. 그럼 너도 받아 그랬어요. 너도 받아. 그래서 이행기 전에도
특별한 사직 없는 한 이행 착수할 수 있습니다. 너도 받는다 했잖아. 이렇게 이행 착수가 중요해요. 그 다음, 지금 매매는 다 임의규정. 계약금 주고받으면 법에서는 해지할 수 있다 써 있죠. 근데 우리는 반대 약정 가능해요. 우린 계약금 주고받았더라도 해지하지 말자 포기 약정 유효입니다. 이 약정하면 계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계약금 1억을 주고받았죠. 근데 여기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불이행합니다. 그럼 무슨 해제예요? 바로 전 시간에 법정해제. 그 채무불이행은 잘못한 사람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이게 법에 안정이 있습니다. 법에 안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 거지, 약정. 보통 우리가 약정하거든요. 보통 계약서 많이 써 있습니다. 교부자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하면 그럼 을이 약속 위반하면 갑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을 갑이 몰수해버리고 반대로 수령자 매도인 갑이 채무불이행하면 매수인 을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배액인 2억을 상환받는다고 약정을 많이 합니다. 계약서에 써있고 사인하면 약정한 거죠. 그럼 이 약정은 위약금 약정 그래요. 약속을 위반했을 때 쓰는 돈, 그럼 이 약정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을이 채무불이행했죠. 갑은 손해가 10원도 없더라도 그냥 무조건 1억 먹는 겁니다. 약속에 있으니까. 마찬가지 갑이 채무불이행하면 을은 2억을 받는 거예요. 을 내 돈 1억, 갑 돈 1억 이렇게 약속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약정하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고 이때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둘이 1억씩 예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계약금 1억을 주고받으면서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무 약정 안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약정 안 했대요. 그럼 여긴 법이 없잖아요.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교부자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해요. 그러면 갑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 몰수할 수 없습니다. 왜 갑은 손해배상으로 1억 몰수할 수 없죠? 누가 이 약정하지 말해요. 갑은 을에게 받은 1억 그대로 돌려주고 갑이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수령자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했어요. 그럼 을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을은 배액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누가 이 약정하지 말아요. 따라서 을은 자기가 준 1억만 돌려받고 을도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갑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법정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 할 것인가? 법에 안정이 있어요. 법에 없으니까 약정이 따른다. 이렇게 약정했을 때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1억씩 버는 거예요. 근데 아무 약정 안 하면 이 법이 없죠. 법이 없으니까 아래와 같은 약정 안 하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어요. 그럼 계약금 몰수할 수 없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쪽, 아래쪽 완전히 달라요. 여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은 아래쪽입니다. 위쪽, 아래쪽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여기 위쪽 이 금액과 여기 아래쪽 금액이 우연히 일치하는 겁니다.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똑같은 거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연히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계약금 주고받았죠. 계약금. 근데 계약을 깨고 싶다. 깨고 싶어요. 그럼 밑에 절대 보지 마세요. 계약을 깨고 싶으면 여기 이행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다면 계약금 포기하고 깨면 되고 누가 이행 착수했다면 해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계약금 1억 주고받았죠. 누군가가 약속을 어기네요. 의무 위반. 그 위쪽을 절대 보지 마세요. 여기 의무 위반은 여기. 그럼 의무 위반하면 해지하고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법이 없으니까 약속하면 약속이 따르고 약속이 없으면 실제 손해만 총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 완전히 달라요. 그럼 자, 여긴 법에 써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되죠. 내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까? 법에 안 써 있으니까 약정해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고 아무 약정 안 하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여긴 법에 써 있고 여기는 안 써 있고 차이입니다. 따라서 결론. 계약금은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추정되죠? 이건 법에 안 써 있죠. 이 법에 써 있으니까 해약금이죠. 지금 위쪽이니까 위쪽 여기다 찍어야지. 법에 있으니까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약정이 이 약정이란 말이에요. 이 약정. 이렇게 해약금 용도로 사용하자는 약정. 그 약정이 없어도 해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법에 써 있으니까. 반면 여기는 법에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다. 따라서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약이란 여기 이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고 특약 없다면 즉 특약 없다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법에 있고 법에 없는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이니까 자, 시험에 여기는 한 지문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는 약정했는가 안 했는가 딱 한 지문. 그래서 시험은 다 위쪽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 교재 보세요. 자, 합격서 86페이지. 위쪽에 양가로 2번 계약금 성질, 반가로 1번 해약금 있죠? 동그라미 1번 의의가 여기에요. 별도의 특약 없는 한 해약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여긴 특약 없으면 위약금 성질을 갖지 않는다. 이게 동그라미 1번. 그럼 동그라미 1번 의의 굵은 글씨는 여기죠? 여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 성질을 갖는 건 아니다.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행사기간. 자, 굵은 글씨.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니은, 굵은 글씨.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예요. 디귿,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리을, 소송제기 이행 착수 아닙니다. 미음, 토지거래가 받아도 이행 착수 아니다. 다음 3번 행사 방법. 기억이 여기죠. 임의규정이라 해약금 해제, 폐지 약정했다면 행사할 수 없다. 니은,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죠. 디귿, 수령자는 배액을 줘야 되는데 매수인들이 수령을 거부해도 공탁할 필요 없다. 다음 동그라미 4번. 해약금의 제효과. 기억은 원상회복 없다. 니은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죠. 이제 오른쪽 오세요. 지금까지 자, 반가로 1번 해약금은 다 위쪽이죠. 이제 오른쪽 87페이지. 반가로 2번 위약금 여기에요. 반가로 2번. 그럼 약정했는가 안 했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이 여기 약정한 경우, 동그라미 2번 반면 위약금 약정하지 않으면 여기죠. 그럼 계약금은 위약 성질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만 잘 비교하면 됩니다. 자, 확인 문제. 계약금 설명이 틀린 겁니까? 1번 계약금 포기한 계약의 지금 위쪽이죠. 그러면 채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이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이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죠. 이제 3번은 아까 아래쪽. 계약금을, 자,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고, 특약이 없다면 위약금 성질이 없다 그랬죠. 4번,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를 해제권은 합의로 폐이제 포기할 수 있죠. 임의규정.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아까 7천만 원, 1억 중에 7천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3천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 배액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해약금 기준은 약정계약금 배액을 줘야 해지할 수 있죠. 아까 7천만 원의 배액인 1억 4천 줘도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전부 받았단 말이죠.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자, 틀린 겁니다. 1번 우리 지급한 계약금은 565조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2번 갑과 을이 계약금으로 유약금 약정했네요. 아까 아랬죠.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랬고 3번 을이 자 동그라미 쳐요. 중도금 지급기일 전 이게 네 글자로 이행기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이행착수 인정되죠. 그러니까 갑은 이제 해지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자 4번에 만약이 있고 5번에 만약이 있어요. 그 만약은 어떨 때 사용한다 그랬죠. 자 만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문제없는 말을 추가할 때, 두 번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 그럼 4번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그럼 4번은 만약을 왜 썼죠?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했죠. 문제는 계약금 100% 수령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100%가 아니라 일부만 지급했죠. 그러면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7천만 원만 줬으니까 해지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해지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죠? 약정 계약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자 이제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다. 5번은 만약을 왜 썼죠?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한 거죠. 5번은 계약금 100% 수령한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문제 없는 토지계 허락하고 추가한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문제가 지금 계약금이죠. 계약금. 근데 토지거래가 나왔죠. 그럼 나올 것 딱 하나예요. 허가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니다. 그럼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해서 틀렸죠. 해지할 수 있다. 다시 계약금이 문제고 토지거래가 나오면 나올 것 딱 하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니다. 그럼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죠. 이행착수 아니죠? 아니니까 갑은 계약금 배액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다가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계약금 아무튼 아까 위쪽 아래쪽 잘 구분해서 반드시 맞춰야 되고 실생활에도 엄청 중요하죠. 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됩니다.